명품경제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주제는 이 부동산 위임과 LB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이 불법 행위를 수년 동안 자행하고 있는 범죄자 집단이 있습니다. 이 범죄자 집단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서 지금부터 어떤 법적 조치를 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또 그동안 이 범죄 집단들이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위임의 이제 출범이 이제 2주도 안 남았는데 이제 오늘부터 11일 남았는데 이 조사 분석사 우리 1만여 명이 이 불법 행위자들 어떻게 처리해서 우리가 그 업무 방해죄로 민형사 소송을 걸어서 100억 이상 손해배상을 단체로 받을 것인지 그 상세한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이 범죄자들이 결성해서 움직이고 있는 범죄자 카페가 있습니다. 아마 부동산 윙이나 LBA나 김점수란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그 범죄자들이 올린 카페의 글들을 지난 한 4, 5년 동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99%가 오늘 12월 21일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한두 달 후나 1년 뒤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셨습니다. 아직은 그 손해가 뭔지 지금 2017년 12월 오늘 21일입니다. 한 달 뒤나 석 달 뒤나 6개월 뒤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손해를 보셨는지를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 네이버 범죄 카페에 어떤 법적 조치를 지금부터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이버의 그 범죄자 카페의 그 운영자 그 한 놈은요, 의학적으로 완전 사이코패스입니다. 이놈의 성향은 우리가 미국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되게 되면은 실제 사건이기도 하죠. 미국에 100명씩 수십 명씩을 그 살인을 자기 오락처럼 하는 그런 완전 정신병자 있지요. 범죄자들. 걔하고 똑같은 성향을 가진 의학적으로 완전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리고 거기 카페에 같이 주동을 하고 있는 그 서너 명 주동자들이 전부 다 부동산 사기꾼들, 사기 중개업자들, 그 다음에 코스닥 주식에 작전하는 사기꾼들, 그 부동산과 주식의 사기꾼들이 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 정상인으로서는 전혀 그 예상도 상상도 못하는 완전 범죄적 사고를 갖고 있고 걔들 전부 다 전과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 범죄자들이 그런 카페에서 그런 글을 올리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게 몇 년씩 네이버에서 이 카페를 폐쇄도 안 하고 어째서 국가에서 그걸 처벌도 안 하고 놔두는지 국민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이버의 그 범죄자 카페 이 애들은요, 지금 박근혜하고 최순실 얘네들한테 지금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범죄자들입니다. 도구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그 금감원과 검찰과 경찰과 국세청을 동원해 가지고 내가 20년 동안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10년 전에 선거가 붙었을 적에 내가
이명박 대통령을 밀고 박근혜를 그 한나라당인가 새누리당 후보에서 탈락을 시킨 때 내가 앞장을 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이가 이명박 다음에 대통령을 하려고 할 때 이명박 대통령 이제 4년차 되게 되면 레임덕 걸리죠. 그리고 박근혜는 그때서부터 사실상 다음 대통령으로 확정돼 있었지요. 그 박근혜 최순실이가 이명박 대통령 후반부터 또 저번처럼 당내 경선에서 또 나는 20년 동안 박근혜를 갖다가 반대를 했으니까 저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딸을 대통령 시키는 이 미개한 국민들이 어디 있냐고 제가 강에서 수십 년을 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자.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선거할 때 당시입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 선관위에서 이 사무관하고 서기관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A4 그 분량으로 10포인트짜리 그 A4 분량으로 2m가 넘는 문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사무실에서 한 5시간 동안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 나온 거에 선거관리법 위반했다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그 문서를 2m가 넘는 문서 몇만 장일 거예요. 그걸 들이대면서 당신이 한 정치적 발언이 맞냐고 하길래 처음에 그 문서를 윗장서부터 넘겨보게 되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한 강의 주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목차가 죽인데 목차가 벌써 한 500페이지야 목차가.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거 하나를 탁 열어서 보게 되니까 그 뭐 목차가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저를 녹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 탁 펴서 보게 되니까 내가 했던 말을 전부 다 그 녹음해가지고 녹취해가지고 다 받아 적어놨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한 말이 받아 적어놨는데 내가 한 말 맞죠.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내가 한 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한 말 녹취해가지고 인쇄해갖고 왔는데 내가 한 말 맞지. 그러면 내가 한 말을 안 했다 그럽니까? 그럼 처벌하세요. 나가세요. 이제 내 방에서. 그러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장님, 제가 소장님을 이렇게 찾아온 건 선거법은 위반했대요. 제가. 그러니까 선거 기간 중에 그 정당 소속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특정 정치인을 지지 발언하는 게 그 선거관리법 위반이랍니다. 저는 뭐 부동산과 경제에 관한 법을 지금 30년째 공부를 하고 있지만 선거관리법 이런 거는 평생을 한번 열어본 적도 없어가지고 그렇습니까? 나는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런 선거나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해야지요. 가서 고발하십시오. 이제 처벌받겠습니다. 이랬더니만은 그 서울시 선관위원회에서 나온 그 서기관이 소장님, 우리가 이렇게 온 건 꼭 소장님을 처벌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소장님이 이렇게 24시간 사회 유명인사니까 소장님은 24시간 감시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 선거 기간 중에는 이런 정치적 발언을 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알려드리려고 왔고 오늘 이후부터 선거 기간 중에 정치 발언을 안 하시게 되면은 이거 저희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오늘부터는 저 선거 기간 중에 정치 발언 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제가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안 당했습니다. 자, 내가 맞다 그때 고발당했으면 그때 전과 1범이 될 뻔했지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이 2017년 12월 21일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이 순간까지 지금 전과가 전혀 아무 전과도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법을 어긴 사실이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건의 범죄 전과도 없는 100% 클린합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제가 벌금을 2번 낸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무슨 벌금 내는가 하면 20년 전에 IMF 때쯤에 음주
단속에 걸려가지고 90만 원 20년 전에 벌금 한번 낸 적이 있고요. 또 그로부터 딱 10년 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또 강동구에서 진짜로 맥주 딱 그 2잔 먹고 2잔 딱 입 털고 차 몰고 집에 탁 오르는데 한 20m 코너를 탁 도는데 강동경찰서장이 그때 제가 걸릴 때가 그 유명한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경찰서장이었는데 그때 스타가 돼가지고 국회의원까지 집권당에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강동구 사람도 이런 데면 알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음주단속을 한 강동구인데 그 경찰서장이 있는데 거기서 식사하고 맥주 2잔 딱 하고 차 몰고 딱 골목에서 딱 걸렸는데 그 자리에서 딱 보니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을 딱 하더니만은 90만 원 벌금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1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90만 원 한 번, 20년 전에 IMF 직후에 음주운전으로 90만 원 한 번, 도로교통법 위반에 벌금 2번 외에는 오늘 이 순간까지 어떠한 범죄 경력도 전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코너를 보신 분들은 그 범죄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다 100% 새빨간 거짓말의 사이코패스들인데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요. 그 5, 6년 전부터 박근혜하고 최순실이가 금감원, 검찰, 경찰, 국세청 아마 실행은 그 우병우가 했을 겁니다. 민정수석 우병우가 했을 겁니다. 우병우가 어제 그저께 구속됐죠. 걔네들 시켜고 청와대에서 이 권력기관 전부에다가 김정수를 24시간 그 감시하고 있으면서 저 새끼 역금해라. 역금해가지고 저 새끼가 앞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활동 못하게 해야 박근혜 정치하는 게 편안하다 해가지고 박근혜가 다 이 권력기관들을 다 시켜가지고 온갖 저 새끼 거짓말 소설을 다 쓴 거예요. 그리고 그 걔네들은 이 금감원에서 도구로 활용한 거예요. 도구로.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한 모든 문서 기록이 LBA 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지난 5년 동안 2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물이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왜 보존시켜 놨느냐? 내가 정권 바뀌고 나게 되면 지금 정권의 지시를 받은 금감원, 검찰, 경찰, 국세청이 말 안 듣죠. 정권 바뀌고 나게 되면 이걸 대한민국 전 국민한테 알려서 이 사건하고 정치적으로 이거를 결단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의 모든 기록과 증거자료 2만여 페이지를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LBA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LBA 특별한 이야기 편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내용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달에 정권 바뀌었죠. 정권 바뀌고 이제부터 법적 착수가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벌써. 이제는 금감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세청이 전 정권의 지시를 안 받죠. 지금 안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적 절차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윙이란 이 엄청난 지금 일을 지금 오픈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윙 오픈 해놓고 이 사건 전부를 전 국민에게 2~3시간짜리 동영상으로 모든 증거 자료와 내용을 전부 다 오늘 이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서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청와대와 국회와 법무부와 또 시민단체에다가 이걸 전부 다 직접 유포해가지고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의 권력형 비리죄 2탄을 지금 세상에서 다 공개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 범죄인들을 도구로 이용해가지고 이게 묵시적으로 비호를 하고 있었으니까 여태까지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1월 1일 앞으로 11일 남았죠. 부동산 윙을 오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월달 2월달 시간 내가지고 이 사건 전모를
다시 유튜브와 또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사이트에 전부 다 이 상세한 사건 전모를 상세하게 공개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취임 때부터 제가 아는 게 그때부터입니다. 그 전에 비밀 사찰을 당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노무현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국정원하고 경찰청에 사찰을 받고 있는 민간인입니다. 24시간. 그리고 강남경찰서 정보과에는 제 담당자가 있습니다. 10년, 20년 전부터 그 담당자가 저한테 자주 와서 인사도 하고요. 제가 소장님 담당자 누구입니다. 자주 사무실 와서 커피도 마시고 가고, 또 강남 여기 구에서 그 K-팝 스타들 공연하죠. 공연을 하면은 그 S석 이 30만원, 40만원 하거든요. 티켓 3, 40만원씩 하는데, 지금 우리 애들이 나이가 30살인데, 우리 애들이 중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때가. 애들이 중학교 다닐 때 지금 애들 30살이에요. 지금. 그 K-팝 스타들 공연하는 공연 티켓들이 있죠. 잠실운동장이나 강남구에서 할 때 3, 40만원짜리 S석 티켓을 갖다가 할 때마다 10장씩 저한테 사무실 직접 와서 줍니다. 강남경찰서에는 그게 항상 들어온대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 친구들 데리고 그 공연도 다녔습니다. 누가 그걸 줬느냐? 강남경찰서 정보과 저 김점수 담당 형사가요. 그리고 그 담당 형사는 그때 당시에 그 LBA 성남 캠퍼스가 있을 때입니다. 성남 캠퍼스에서 자기도 LBA 공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기 등록해가지고 교육과정도 이수했고요. 그 담당자가. 그리고 그 담당자는 원래 경찰청의 그 민간인 사찰 담당자가 사찰 대상자한테 와가지고 신고 안 하죠. 앞에 안 나타나고 비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저한테는 그렇게 자주 찾아오고 인사하고 자기가 신분을 밝혔는가 하면은 내가 하고 다니는 강의나 이 경제 내용에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건 국민을 위해서 옳은 방향이다. 이래서 내가 사찰 대상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소장님 하시는 말 중에서 욕하는 거, 정부 비판하는 거는 제가 완화시켜서 빼고요. 좋은 얘기만 잘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올립니다. 하고 와서 처음에 아까 저한테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20년 전부터 국가기관에 사찰을 당하고 있는 민간인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입장에서 제가 아니었으면 박근혜 최순실이가 이명박 대통령이란 게 없었고 박근혜가 됐고 이명박이가 그 다음에 되거나 뭐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위치 자리가 박근혜 위치였는데 지금 저 때문에 그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걔네들이 이 네이버 카페 이 범죄자들을 도구로 이용해 가지고 네이버에서 거짓하도록 내둔 거예요. 아마 네이버 본사도 이제 곧 손해배상 소송이 수천억짜리가 들어갑니다. 내년 중으로. 네이버 카페는 이거 방조자고 공범입니다. 근데 네이버가 자발적으로 그랬겠어요? 네이버가 여기서 누군가가 네이버 경영진한테 언지를 줬겠죠. 저 카페 건들지 마가 놔두라고 김점수 죽이기 위해서. 이러니까 네이버가 그걸 가만 놔두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수천 건의 내용 증명으로 네이버한테 너 저 카페 폐쇄 안 하게 되면 수천억의 소송 걸린다. 너가 범죄자한테 동조하는 거다는 내용 증명 보낸 게 수천 건입니다. 수천 건. 근데 네이버가 답변을 안 해요. 네이버가. 아니 네이버가 정상적인 기업인데 그럴 수 있겠어요? 당장 그런 그 폐쇄 언제 폐쇄시켰겠지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 지시가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10월 달에 네이버 본사를 상대로 이 범죄자 카페를 폐쇄를 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금 열려가지고 네이버 본사 담당 변호사 와가지고요, 우리 측 법무법인하고 판사 앞에서 가처분으로 당장 폐쇄시킬래 판사가. 그러니까 네이버 변호사가 우리 저 폐쇄 이 대상을 네이버 본사를 하지 말고 이 네이버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주게 되면 즉시 폐쇄하겠습니다 하고 판사한테 역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오케이, 그러면 우리 법무법인한테 당신들 수용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가 뭐 네이버 본사를 피청구인으로 하던 네이버 범죄자 이 단체에 이 범죄자들 대상으로 하던 폐쇄만 하면 되니까 오케이, 수용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3주 전에 그 재판 심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서 바로 이 피청구인을 변경시켰죠. 변경시키고 이제 소송은 심리가 끝나고 변론 종결을 시켜야 그 다음에 판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판결이 아마 이제 빠르면 12월 달 11일밖에 안 돼요. 11월 달이거나 늦으면 1월 달 중으로 이 폐쇄 조치 판결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네이버 불법 카페 회원들이 지금 형사 고소를 우리가 여러 건 해가지고요, 지금 걔네들 경찰과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수만 건의 글을 5년 동안 올려가지고 한 건 한 건이 다 범죄가 개별 범죄입니다. 우리는 공소시효 만료 전에 건건별로 공소시효 만료 전에 그 몇 건씩 묶어서 고소를 하니까 얘네들 고소는 앞으로 7년 동안 수만 건이 계속될 겁니다. 수만 건. 그리고 그 수만 건 고소하고 해가지고 조사받는 중에 얘네들은 계속 법원과 교도소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거니까 앞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은 교도소하고 법원을 계속 다녀야 될 겁니다. 이 건수가 수만 건이거든요. 우리 한꺼번에 처리 안 하고요, 얘네들은 3건, 4건씩 묶어가지고 앞으로 15년 동안 공소시효 유지해 가면서 이 사람들은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도록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아웃시킬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얘네들 지금 계속 수사받고 경찰청과 검찰 불러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그런 사실은 저걸 카페에 안 올리고 있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소송이 이제 원래 정권 바뀌었고 부동산 유인 출범 이제 2주 후면 끝나고 우리 전속 법무법인하고 손해배상 소송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걔네들 올린 글이 지금 기업을 상대로 이런 이 불법 카페 운영한 애들이 지금 판례로 글 한 건당 5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례가 여러 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판례가 글 한 건당 500만 원 같으면 걔네들이 올려져 있는 글이 지금 수만 건이 되거든요. 수만 건에 500만씩 곱하게 되게 되면 돈은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천문학적 금액. 수천억입니다. 수천억. 근데 이 범죄자들은 다 합쳐봤자 전세보증금 또 집 있는 사람 재산 다 합쳐봤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억밖에 받을 수 없으니까 네이버하고 금감원하고 국가하고를 공동 연대 책임으로 걸어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소송을 가고 성소해 줄 때 집행해서 받을 때가 있죠. 얘네들만 걸어갖고는 20억밖에 없어요. 다 털어봤자 재산. 이러니까 지금 손해배상 소송이 이 판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수천억 원이고 지금 지난 5년 동안 우리 회사가 직접 손해본 직접 국세청의 신고소득으로 입증된
피해액만 200억입니다. 200억. 그러니까 이 수천억 소송을 걸려면 네이버는 이거 뭐 우리가 완전히 입증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공범입니다. 네이버 본사가. 네이버하고 국가를 같이 그래 이 수천억을 지금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법리 구성을 지금은 이게 재판부에 받아들여질까 안 받아들여질까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까 지금 그걸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 내년 중에 접수돼 갖고 진행됩니다. 그리고 진행하자마자부터 이 범죄자 애들 전부 다 지명의료 있는 재산은 전부 다 가압류 조치 들어가고요. 얘네들은 요렇걸 대비해 갖고 그걸 이제 가장매매로 남한테 처분하거나 현금화 시키거나 돈 빼돌리거나 하겠지요. 제가 공개하고 있으니까 그거 해도 좋습니다. 다 해놔도 그건 전부 다 그 강제집행 면탈죄가 되지요. 요 네이버 이 범죄자들한테는 받아봤자 몇 푼 받을 것도 없어요. 얘네들한테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 얘네들은 징역을 5년 10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징역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주동자 사이코패스 그놈 있죠. 그놈은 지금 의학적으로 완벽한 사이코패스라는 게 문서적으로 100%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빨간 거짓말을 갖다가 사실이라고 그 주장하고 다니는 놈이니까 그걸 문서로서 다 입증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놈은 그냥 교도소나 징역을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 정신병동에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 영구 검토시켜야 됩니다. 징역 보내봤자는 4년 5년밖에 안 살고요. 정신병원에 영구 격리시켜야 되거든요. 그걸 지금 법적으로 방법론들을 지금 찾고 있고 법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 불법 카페 애들이 지금 부동산 위잉에 대해서 막 온갖 거짓말과 허위 사실을 다 유포하고 있지요. 이건 전부 다 허위 사실에 의한 업무방해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이 피해자가 누구냐? 우리 위잉 본사뿐만 아니라 우리 조사분석사 1700명이 직접적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자, 우리 조사분석사 1인당 자 1월 달에 출범하고 나서 1인당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소득이 나올 적에 1인당 10,000원씩 그 소송 비용이 들어갑니다. 1인당 10,000원씩 돈을 내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발은 당연한 거고요. 민사 소송을 겁니다. 1인당 손해배상 100만원씩. 그러면 100만원씩 하게 되면 최대 107억입니다. 107억. 이 107억을 네이버와 요 불법 카페들을 공동 피고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소송을 겁니다. 1월 달에. 자, 이 우리 조사분석사나 위잉을 건드리게 되면요. 중개업협회나 이 사기꾼업자들 잘 들으세요. 또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1인당 최소한 위자료만 해도 30만원, 실제 손해까지 하게 되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선됩니다. 자, 평균 1인당 100만원이라고 될 때 여러분들 글 한 편에 업무방해, 특히 허위 사실이 들어가게 되면 가중책임이 있습니다.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여러분들 한 건당 100만원씩은 손해배상 하셔야 되니까 알고 계십시오. 최소한 107억입니다. 여러분 글 한 건에. 내가 여러분들 파산하지 말라고 지금 선생 입장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 법률가 출신입니다. 법대 나가고 법을 20년 강의한 사람입니다. 법률을. 107억 손해배상 다 해갖고 파산하지 말라고 선생이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중개업자들도 뒷페이지 나옵니다. 네이버 카페는 부동산 위잉 조사분석사가 1월 달에 전부 다 한꺼번에 손해배상 107억 민사소송 제기하고요. 형사처분은 당연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5년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제는 원샷에 한 달 내에 다 완전히 끝내버리기 위해 갖고 우리 조사분석사 1만여 명이 지금 매일매일 이제 오늘 이 강의 듣자마자부터 매일매일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셔 갖고요. 부동산 위잉 검색어
부동산 윙 또는 LBA 또는 김점수 또 김소장 이 검색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부동산 윙 그 다음에 LBA 김점수 김소장 이 단어로 각각 단어로 해가지고 검색되는데 이 사기꾼 중개업자들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든가 이 네이버 카페 이 정신병자 범죄자들이 새로 올린 것들은 항상 화면 캡처를 하십시오. 화면 캡처를 하신 다음에 jsnobel.com에 이 전용 게시판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전용 게시판에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이 화면 캡처한 거 다 올려주십시오. 그럼 우리 전속 법무법인에서 접수되자마자 바로 형사고소하고 민사배상 청구 소송하고 법적으로 처리를 다 합니다. 우리 전속 법무법인에서 아마 지금부터 한 달만 청소해가지고요 1인당 107억씩 손해배상 소송 10대건 걸리고 그거 다 세상에 항상 걸릴 때마다 공지하고 한 달만 청소해 놓게 되게 되면 아무도 더 이상 그런 이 범죄 행위를 할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있으면 좋죠. 있을 때마다 107억씩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갑니다. 조사분석사 전원이. 부동산 윙 본사의 손해배상은 별도입니다. 별도. 이렇게 조치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윙 조사분석사 10,000명 전원이 이제 어떻게 점거하면 캡처가 jsnobel 전용 게시판을 올리느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jsnobel.com 사이트죠. 여기 게시판 누르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화면이 이렇게 4개가 있죠. 이 게시판이 지금 수정 작업을 현재 아침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단지성의 힘이라는 요 사이트, 요 코너가 명품경제학 집단지성으로 명칭이 바뀌고요. 그대로 지금 글을 올리신 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채권펀드 집단지성 있죠. 요게 금융부동산 집단지성으로 게시판 이름이 바뀝니다. 바뀌고 옆에 있는 금리 환율 해외투자 집단지성 있죠. 이게 일로 통합됩니다. 통합. 그럼 요 자리가 비죠. 그래서 요 자리에 있는 글들이 지금 인비건지 여기로 옮기고 있는데 이게 옮기는 게 여의치 않을 것 같으면 여기 있는 현재까지 있는 것들은 다 하겠습니다. 옮기는 게 여의치 않으면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 한꺼번에 글 모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비어있는 요 란이 뭐가 되느냐. 불법 행위자 신고 게시판이 됩니다. 불법 행위자 신고 게시판. 요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조사분석사 업무 Q&A가 지금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조사분석사 집단지성란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자, 그럼 불법 행위자 신고 게시판이 되면요. 어떻게 하느냐. 어제 바로 이계민 조사분석사 합격하신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어제 부동산 윙 비방글을 전부 다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자기 문서로 담은 걸 요 파일을 여기다 첨부해 줬죠. 이계민 조사분석사님께서 요렇게 그러면 요 게시판에서 이렇게 부동산이 비방글 하고 화면 캡처한 파일을 이렇게 화면 파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게시판에 쭉 쌓이겠죠. 쌓인 건 전부 다 즉시 이 우리 전속 법무법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한 달 동안 10대건만 처리해 놓게 되게 되면은 불법행위 할 수 있는 그런 미치광이들 더 이상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해도 괜찮지요. 건당 107억씩 우리는 손해배상을 받을 거니까 조사분석사 1,700명이. 자, 요렇게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덕방 업자들 지금 중개 수수료 없는 직거래망 오픈한다는 거 알고 지금 온갖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또 업무 방해를 하고 있고 명예훼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기꾼 복덕방 업자들 내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법적 조치를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한자는 우리 1,700명 조사분석사가 매일 화면 스크럽 해가지고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저는
민형사 고소를 합니다. 우리 전속 법무법인에서 1700명이 하루도 안 빼놓고 당신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고소 내용은 주 내용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입니다. 이 중에 특히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나 허위사실에 명예훼손되게 되면 엄청나게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본사 손해는 별건이고요. 별도로 따로 합니다. 우리 조사분석사 1인당 최저 100만원입니다. 글 한 편당 건건히 합니다. 우리는 건건히. 그리고 당신은 아마 최소한 107억은 손해배상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판사가 만약에 1인당 30만원 배상 최저액을 때린다 하더라도 30억이 됩니다. 여러분 글 한 건에 30억씩 손해배상 하면서 이런 불법행위, 범죄자 행위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복덕방 업자 여러분. 김점수나 LBA나 부동산 윙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신네 협회 회장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김점수가 만만한 사람인지.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르고 내 결심 한 방에 너희들 전부 다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생 완전히 아웃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내가 여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또 덤벼보세요 한번. 정확하게 힘을 얘기하지요. 당신이 개미면 나는 공룡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복덕방 업자들은 우리가 딱 민형사 고소할 때는 무조건 우리가 저 보험료 내고 재산 감료부터 들어갑니다. 이 온오프라인에서 명예훼손 업무방해 한 복덕방 업자들, 그 다음에 그 단체, 우리가 회사에서 보험료 내고 재산 감료부터 해놓고 소송 들어갑니다.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파산시켜 드리겠습니다. 불법 행위를 하면은 부동산 윙에 조사 분석사한테 불법 행위를 하면은 제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완벽하게 파산시켜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0.1%라도 내가 이 말을 틀리게 잘못 실행한다면요, 내가 여러분 앞에 빨가벗고 춤을 추겠습니다. 협회나 단체가 불법행위를 하거나 움직이면요, 협회 재산, 그 다음에 그 협회 임원들 개인 재산, 그 다음에 단체 행동을 하는 개별 회원들 전 재산 전부를 감료하고 손해배상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하고 덤벼일 없도록 하세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법률 선생으로서, 내가 당신들한테 20년은 가르쳤던 선생으로서, 협회는 나한테 지금 계약 위반 계약서가 내 손에 있어요. LB하고 협회하고 계약서, 이종렬이가 폐기시키고 이행 안 한 계약서, 그것만 손해배상도 수십억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되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 행위하지 말고, 범죄 행위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열심히 깨끗하게 경쟁하라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당신들을 변호사 이상 전문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헌신하고 교육해줬잖아요. 당신들이 안 했잖아. 그리고 사기짓 하고, 그 네이버 불법 카페에 있는 게 전부 다 중개업자잖아. 90%가! 이 사기꾼 집단 네이버 그 불법 카페가. 아무리 20년을 가르쳐도 사람 안 돼. 그 네이버 불법 카페 애들이 다 그 중개업자 출신들이야, 거기, 그 걔들.
네. 중개업자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요 다 바로 신고해 주세요. 여기 똑같이 요란에 다 네이버 불법 카페 범죄자가 했건 중개업자가 했건 누가 했건 요다가 다 요렇게 우리 이계민 시민처럼 전국에 10,000명의 조사자가 매일매일 검색해갖고 매일매일 이렇게 발첩해서 올려주십시오. 이번에 끝장을 내버리게 사회적으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위임 전속 법무법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요, 서울법대 출신의 저랑 동갑인 82학번입니다. 예. 그리고 서울 고검 검사 출신이고요. 법무법인 광장 출신입니다. 법무법인 광장 알죠? 김현장하고 광장이 우리나라 양대 로펌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이 법무법인에서 이 우리 부동산 위행의 본사 법률사무와 소송사무뿐만 아니라 부동산 위행의 고객들, 이용자들 전체한테도 법률사무와 소송을 전담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위행 전속 법무법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위행처럼 우리 이 법무법인에서도 저비용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마치 위행이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위행의 경영 이념을 그대로 접목시켜 가지고 저비용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법무법인 그 집단, 그걸로 경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무법인이 지금 11월 달에 한 달 전에 이미 계약돼 가지고 우리 본사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건데 어떤 법무법인인지 그거는 11일 후죠. 1월 1일 날 부동산 위행 홈페이지를 그랜드 오픈하면서 부동산 위행 홈페이지에 전속 법무법인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한테 공개를 합니다. 지금 이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이 수많은 믿기지 않는 거짓말 같은 이 일들, 제가 1차로 전 국민에게 이 사건의 진실을 알려드렸습니다. 1월 달에 부동산 위행 오픈 이후에 이 사건의 전모를 3시간에 걸쳐 가지고 완벽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권력형 비리와 이 권력자의 비호를 받는 범죄자 집단들을 지금부터 5년 동안 이 사회에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청소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내에 완벽하게 청소 안 되면은 5년 이내 부동산 위행을 나스닥에 600조 이상으로 상장시켜갖고 삼성전자 2배 규모의 세계 최대의 기업을 한국 최대 기업을 만들어 놓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 75% 지지율을 확보해서 제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합니다. 전 국민에게 약속하고 부동산 위행 조사 분석사한테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